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성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의 형사적 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그 법률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표현한 음란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언뜻 보아도 19세 미만자일 것 같은 어린 소녀가 나와서 신체의 중요 부분을 노출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서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 이런 것들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영상물을 그냥 개인적으로 보거나 저장하면 처벌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 전까지 소위 이제 몰카라고 해서 몰래 찍은 카메라죠. 인터넷에 떠돌던 그런 몰카 같은 것을 봤다고 해서 그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없었는데, 지난 2020년 무렵에 이른바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등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물들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법에 규정되게 됐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를 시청만 해도 징역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 그 몇 건의 사건들을 상담해 보면서 느낀 점은 대학생들이나 군인 등 젊은 남성 중에 이런 법률 변경 사항이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구입하여 시청하거나 소지하다가 수사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이면 벌금도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징역형만 있는 것 같아요. 예. 소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저장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내 PC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 자체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온라인상에 내 고유 계정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소지의 의미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만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계정 같은 데다가 파일을 올려놓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 들여오기 기능과 같이 동영상을 내 지배 영역에 가져온다는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만 한 경우라면 처벌받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아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면 불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내가 설마 영상을 제작할 일 있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요즘 SNS를 보면 여성들이 자기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영상으로 찍어 보내줄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광고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고 어느 부위를 찍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받는 순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제작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행위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형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거든요. 살인죄랑 똑같은데요? 그렇죠. 안면 선생님 잘 알겠지만 살인죄가 지금 징역 5년 이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물을 시청해서도 안 되겠지만, 특히 돈을 주고 상대방의 중요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말고도 다른 불이익도 많다고 들었는데, 행위자의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또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분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퉈볼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에는 접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법정 영역이 높고 또 신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검찰의 경우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범죄의 이런 법이 너무 복잡하고 뭐 부수 처분이라든지 이런 해야 될 것이 많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신분상으로 또 형사적으로도 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관한 형사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